여러분, 내 클럽 헤드 스피드는 대체 왜 이렇게 느릴까 고민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각 스윙 단계별로 손목을 올바르게 움직이면 적은 힘으로도 훨씬 더 높은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적은 힘으로 훨씬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윙 과정에서 손목에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든 레슨을 받을 때든 코킹, 보잉, 커핑, 레깅, 캐스팅 등등 뭐라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또 뭐지? 했던 경험 저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골프를 배우는 초반 매번 들을 때마다 그건 또 뭐지? 하면서 헷갈렸기에 누가 한번 싹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헤드 스피드와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손목 움직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한 번에 싹 정리하면서 스윙의 정확도와 비거리까지 확 높여주는 다양한 연습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골프 스윙 각 단계에서 손목 동작들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손목은 위아래, 그리고 양옆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어드레스 자세에서 볼 수 있는 커핑이라는 동작인데요. 우리가 셋업을 하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쪽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커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하며 위아래의 손목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손목을 엄지손가락 방향 위로 꺾는 동작인 코킹과 함께 왼팔이 땅과 평행한 상태에서 팔과 클럽의 각도를 90도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셋업에서의 커핑 동작과는 다르게 왼팔과 손등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적정한 타이밍에 코킹을 푸는 언코킹 동작을 통해 클럽 헤드가 공에 닿아야 하는데요. 다만 다운스윙에서 손목이 너무 빨리 풀리지 않도록 레깅 동작을 통해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서고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늦게 따라오면서 클럽 헤드가 가속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헤드 스피드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클럽과 땅이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도 손목과 팔의 플랫 혹은 아치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동작인데요. 이렇게 손목이 안으로 꺾인 상태를 플렉스라고 하며 플렉스와 반대되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잉은 플렉스 동작의 클럽 페이스의 방향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다운스윙에서 손목의 플렉스를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으며 임팩트 타이밍에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 다운스윙에서의 보잉 동작이 중요한데요. 앞서 셋업에서는 손목이 커핑 상태로 시작했으나 백스윙 탑을 지나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까지는 손목의 보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스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운스윙 과정에서 반대로 커핑이나 캐스팅 동작이 일어나 미스샷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팩트 순간을 지나 손목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동작을 릴리스라고 하며 릴리스 타이밍을 잘 맞춰야 슬라이스나 훅 같은 미스샷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후 팔로우 스루 단계에서는 다시 왼쪽 손목에 커핑 동작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프리스비를 던질 때를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몸을 돌리며 손목의 아치를 만들어 힘을 응축하고 던지면서 아치를 풀어 커핑 동작을 통해 프리스비를 더 빠르고 멀리 던질 수 있는 것처럼 골프 스윙에서도 그렇게 속도를 내고 샷의 높이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골프 스윙에서 위에서 언급드린 모든 손목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손과 손목의 움직임으로 클럽 페이스를 조절하고 몸통과 어깨 등 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등 최소한의 심플한 동작으로 스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손과 손목 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초보자는 과도한 손목 움직임을 피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러운 손목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코킹과 릴리스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골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손목 움직임을 좀 더 섬세하게 조정해서 비거리 극대화는 물론이고 라운딩 코스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구질을 잘 만들어내는 구질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연습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스윙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다운스윙에서 손이 최대 속도에 도달했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 헤드스피드와 레깅각을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백스윙 탑에서 팔과 클럽의 각도, 즉 레깅각이 얼마이고 손이 가장 빠른 최대 속도 지점에서 손의 속도, 그리고 그때 레깅각, 임팩트 순간의 헤드스피드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먼저 아마추어 골퍼의 스윙 분석 영상인데요. 프로와 비교했지만 백스윙 탑에서 팔과 클럽의 각도, 즉 레그각이 101도이고 최대 손 속도가 21마일로 힘은 투어 선수 못지 않은 수준으로 아마추어이지만 상당히 훌륭한 수준인데요. 다만 손 속도 최대 지점에서 레그각이 131도로 다운스윙에서 손이 너무 빨리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과 너무 가까워진 지점에서 최대 손 속도가 만들어짐으로써 클럽 헤드가 충분히 가속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 힘은 힘대로 썼지만 그 힘이 클럽 헤드로 제대로 전달되는 효율성이 떨어져 헤드 스피드는 82마일에 그쳤습니다. 반면 아마추어 골퍼와 나이가 같고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이 비슷한 프로 선수의 스윙 분석 영상을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레그는 90도이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아마추어 골퍼처럼 그 역시 레그각이 커지지만 최대 손 속도는 21마일로 아마추어 골퍼와 같았는데요. 최대 손 속도 지점이 아마추어 골퍼보다 더 빨랐고 그때 레그각 역시 104도로 다운스윙 초반에 손목이 많이 풀리지 않았고 임팩트까지 클럽 헤드가 가속할 공간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생기면서 헤드 스피드는 87마일로 같은 손 속도를 가진 아마추어 골퍼보다 시간당 5마일이나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오히려 다운스윙 초반에 코킹을 오래 유지하면서 레깅 각도를 좀 더 줄여 레깅을 오래 유지하다가 임팩트 직전에 순간적으로 손목을 풀어주는 플로팅 로딩 동작을 통해 오히려 최대 손속도 지점에서 레깅각은 백스윙 탑에서보다 줄었는데요. 최대 손속도는 다른 골퍼들과 동일하게 21마일이지만 임팩트 순간 클럽 헤드 스피드는 오히려 90으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분석 영상은 최대 손속도가 18마일인 여성 프로 선수의 스윙인데요. 그녀의 클럽 헤드 스피드는 82마일로 최대 손속도 대비 상당한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프로 선수만큼 레깅 각도를 작게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최대 손속도에 가장 빠르게 일찍 도착하여 최대 손속도 지점이 공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클럽 헤드가 가속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프로 선수는 최대 손속도가 24마일로 가장 빨랐고 그때 레깅각 역시 104도로 백스윙 탑보다는 6도 정도 커져 레깅각을 상당히 오래 유지했고 최대 손속도 지점 역시 일찍 도달해서 클럽 헤드가 가속할 시간, 공간적 여유 역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헤드 스피드가 100마일로 다른 비교군에 비해 가장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손 속도에 더 일찍 도달하고 손에서 클럽으로 힘이 전환이 시작될 때 레깅각이 더 잘 유지될수록 같은 힘으로 헤드 스피드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레깅 동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위적으로 레깅을 오래 유지하려는 동작은 오히려 팔을 더 가파르고 경직되게 만들어 스윙 궤도를 망가뜨리고 스윙의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그냥 타이밍을 인식하면서 좀 더 일찍 최대 손속도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스윙으로 헤드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여주되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을 리드하면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때 상체 움직임에 지연 효과가 생기면서 상하체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팔로만 하는 스윙은 오히려 캐스팅이나 커핑 등의 잘못된 움직임을 유발하는 반면 다운스윙 시점을 하체가 리드하면서 상체가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레깅이 형성되는 경우 클럽이 손 뒤에 따라가면서 더 가속도가 붙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원리인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인위적인 다운스윙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윙으로 최대 손 속도에 일찍 도달하면서 클럽 헤드의 가속도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헤드 스피드를 확실히 높여줄 효과적인 연습 방법들을 함께 보러 가시죠. 먼저 소개할 연습법은 턴, 스텝, 턴 드릴인데요. 레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통 스윙이 습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하체가 먼저 움직이면서 상체를 리드해서 상하체가 분리되고 상체가 지연되고 다운스윙할 공간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두 발은 모으고 두 팔은 가슴 앞에 가지런히 크로스한 상태에서 몸과 어깨로 백스윙을 하고 그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몸을 다시 앞으로 회전해 줍니다. 이 연습법에서 중요한 점은 왼쪽 다리와 골반 등 하체가 먼저 회전하면서 상체 회전을 리드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렇게 상하체가 분리되는 것을 느끼고 익히는 게 좋은 드릴입니다. 다음은 수건 드릴인데요. 수건 드릴 역시 수건을 길게 잡아 휘두르면 되는 단순한 연습법인데요. 이때 그냥 휘두르는 것보다 먼저 왼발에 힘을 실으며 하체가 움직임을 리드하고 팔과 수건이 뒤따라가는 경우 그 힘이 훨씬 더 파워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체의 리드로 상체의 방향을 전환하고 상체는 뒤이어 따라 내려오면서 임팩트 순간에 오른손바닥이 땅바닥을 보는 작은 바운스 동작으로 수건의 스피드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운스 동작은 이런 샌드백 드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손목 스냅이나 바운스 없이 샌드백을 치는 것보다 스냅과 바운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했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몸통 스윙을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 오른팔 고정 드릴이라고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골프 클럽을 거꾸로 해서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오른팔은 샤프트 앞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왼팔은 접어 오른팔 상완부를 잡아주고 클럽과 함께 오른손목 움직임을 고정시켜 몸통이 회전을 리드하면서 오른손목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함께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즉, 손목이나 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스윙이 아니라 몸통의 중심이 되어 팔은 몸통에 붙어있는 연장선 상에서 몸통을 따라 움직인다는 수동적인 느낌을 익히는 연습법으로 스윙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연습법은 펌프 드릴인데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아무런 서전 동작 없이 그냥 던지는 것보다 오른 팔꿈치를 옆구리에 바짝 붙이는 동작으로 공을 더 멀리 세게 던질 수 있듯이 골프 스윙에서도 이에 착안하여 오른 팔꿈치를 몸에 최대한 붙이고 왼다리 옆에 세워둔 벽에 못을 받는 듯한 동작으로 레깅 동작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스윙 단계별 올바른 손목 움직임과 함께 적은 힘으로도 효과적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높여 비거리를 늘리는 다양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스윙 단계별 올바른 손목 움직임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 골프 고수로 퀀텀 점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꿀팁 가득한 영상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함께 더 즐거운 라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싱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만나요. 안녕!